네, 아트앤토크 오늘은 김선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작가님의 그림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딱 봤을 때 색감은 굉장히 따뜻하고 예쁜데 질감은 좀 거친 듯한 느낌도 있고요. 또 누군가 이렇게 낙서를 하고 지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소정 씨, 이 작품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김선두 작가님의 느린 풍경 시리즈 중에서도 모든 길이 노래더라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고향인 남도 풍경을 처연한 사랑과 천진스러운 정서를 담아서 표현한 한국 장지 채색 기법이거든요. 네. 따뜻한 작품입니다. 한국화라고 생각하면 보통 떠올리는 작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네, 보통은 뭐 김홍도라든가 신윤복이라든가 이런 수묵했던 조선시대 화가들이나 수묵 담체를 했던 작가들을 떠올리죠. 이렇게 색깔도 강하지 않았고 화려한 건 좀 거리가 먼 그런 작품들이었는데 현대적인 그 한국화는 굳이 그렇지 않고요. 네. 지향하는 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국화의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를 그린다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담으려고 한다는 것, 뭐 남도를 담듯이 그런 작품도 충분히 한국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그런 따뜻한, 네, 그렇죠. 이런 따뜻한 한국화를 그리는 작가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만나볼까요? 따뜻한 색과 부드러운 곡선이 보는 이의 마음을 푸근하게 감싸는 그림들. 마치 한 편의 시를 화폭에 풀어낸 듯 서정적이면서도 담백한 이 그림은 한국 화단의 중심 작가 김선두의 손끝에서 빚어졌다. 중앙미술대전 대상 수상과 성남미술상 등을 수상하며 화단의 중심 작가로 성장한 한국 화가 김선두.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이었던 그는 영화 취화선에서 오원 장승업을 열연한 배우 최민식의 대역으로 그림을 그렸고, 김훈의 장편소설 남한산성의 표지 그림과 소설가 이청준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한국화의 지평을 넓혀왔다. 독창적인 장지 기법과 역원근법, 그리고 철묵화까지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온 김선두 작가를 홍경한 미술평론가, 박소정 큐레이터와 함께 만나본다. 네, 김선두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두 작가입니다. 모자를 쓰고 나오셨어요. 네. 저희 지금 출연자분들께서 모자를 쓰고 나오신 분은 없으셨거든요. 네. 누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네, 원래 모자를 제가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한 2, 3년 전에 네. 스승의 날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별로 꾸미는 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쭉 놔뒀었는데 어느 날 작업실에서 한번 써봤는데 뭐 나름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어울리시죠, 진짜. 작가님 얼마 전에 네네. 남도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고향의 봄을 좀 느끼고 오시고 싶으시다고. 네, 예. 이번에는 어떤 느낌 받아오셨나요? 네네. 되게 이제 고향에 가면은 사실 많이 힘을 받고 와요. 오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다 이제 많이 떠나가지고 뭐 친구도 없고 뭐 저희 식구들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저희 당숙들만 이제 두 분 계시는데 참 약간 뭐 이렇게 고향 떠나는 사람들의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쓸쓸함 같은 걸 이제 느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터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향 사람들. 고향이 어디신 거예요? 전라남도 장흥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이제 유명한 거는 정동진 있잖아요. 네. 정동진은 다 아실 텐데 정남진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생소하죠. 네, 모르겠는데요. 정남진의 어떤 이제 장소인데 고향인데 거기가 강화문 기점으로 해서 정남쪽 포구 내지는 나루 그곳이죠. 예. 사투리를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사투리를 많이 쓰죠. 쓰기는.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만나면 좀 많이 씁니다. 예. 원래 서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사투리가 또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인데 안 나와요. 근데 지역의 그 고장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잘 잤나 뭐 이렇게 나와요. 되게 구수하죠. 그래도 부산해요. 사투리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이제 저도 그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가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사투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좀 드러나질 않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투리가 제 작품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죠. 작품 속의 사투리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작품 속의 사투리 작가 선생님만 알죠.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자기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제 세계로 나갈 때도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으면서 또한 그게 바탕이 되면서 그 세계적으로 어떤 그 보편성 같은 게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하면 할수록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미술사에 남아있는 작가들께 보면은 그 어떤 전통과 그 다음에 그 현대성, 이 그 자기 작품 안에서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역시 남아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동양하든 서양하든 이렇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 작가님께서도 그런 성향이나 고향의 정서를 선과 생면으로 작품에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 예. 어떻게 그 의미를 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중앙미술대전 통해서 1984년도에 이제 그 데뷔를 했거든요. 그때 대상 받으셨. 네, 한국화 네. 부분 네, 대상.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저는 이제 화단에 나왔고 그 해 또 우리 아들은 세상에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뜻깊은 한 해네요. 그 우리 아들 나이 가지고 아, 내가 하단에 나왔구나라는 걸 이제 가늠을 하는데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 작업실 정리하면서 그 보니까 수묵과 그 채색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그려 나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어떤 부분도 항상 그 우리 전통의 기법을 바탕으로 하되 그거를 좀 세계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그 한국화 하면은 되게 화단에서 조금 그 문제가 많은 어떤 그 장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동양화를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후회한 적이 없는데 그 가장 그 오래된 거 어떻게 보면 낡은 거 가지고 새로운 걸 한다라는 거가 거기에 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곧 이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위기는 기회다. 그 느린 풍경, 느린 풍경. 네, 느린 풍경 시리즈가 많은데 작가님 작품은 벌써 제목에서부터 그 여백이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그 느린 풍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예. 제가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요. 데뷔 20년이 돼서 뭔가 20년 된 어떤 걸 한번 그 새로운 전기를 한번 네.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보자.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느낌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확 변화 한번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화랑이나 갤러리나 어떤 또 뭐 개인전이든 기획전이든 그 좀 안 좋은 네. 전시만 좀 걸러내고 괜찮은 건 내가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시를 많이 하게 됐어요. 한 5번 하게 됐거든요. 특히 그때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청준 선생님하고 네. 같이 또 이제 뭐 작업하는 게 또 시작이 된 이렇게 네. 해였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열어놓고 전시장에 가 있지 않고 다시 다음 전시 작품을 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야 이게 내가 잘 사는 건가라는 그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거는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백남준 선생의 그
신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네. 작가는 게을러야 한다. 그걸 봤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막 그 시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잘 사는 삶은 그렇다고 뭐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어떤 그 삶의 여백을 가지고 그 여백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 성찰하는 삶이 네. 정말 잘 사는 삶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느림의 미학, 뭐 느림의 철학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은 네. 그거를 이제 형성한 게 이제 느림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화에서 전통 채색 기법 중에 장지 기법을 고수하고 계시잖아요. 그 장지 예. 기법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하단 데뷔 작품도 그 장지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네. 저는 이제 그 저희 은사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걸 이제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은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네. 학교에서는 이제 산동 어태학 선생님 계시고 이제 학교 바깥에서는 일랑 이종상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그 이종상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72년도에 이제 그 당신 그 영정을 그리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장지기법이라고 이렇게 당시 이제 명명을 하셔서 이제 쓰고 계시는데 그 장지기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발색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내는 어떤 그런 방법인데 되게 그 옅은 색으로부터 이제 점점 쌓아 올라가요. 네. 그래서 한 30번에서 한 50번 정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그게 밑에 있는 색이 이렇게 계속 덧칠하면서 이렇게 덧칠한 색을 통해서 우러나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보면은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약간 김치